다양한 사회 불평등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을 숙지하는 내용은 그렇게 크게 많지 않고 또 어렵지 않은 내용들이 많은데, 이제 표 분석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하고 굉장히 점수에 관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표 분석의 원칙 및 예외를 반드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칙은 비율끼리는 집단끼리 비교가 불가하다는 거 꼭 명심하고, 그러나 예외인 경우 있죠. 저혼인율 뭐 이런 것들, 퍼밀로 표시되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일 집단, 단수응답의 경우는 가감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집단 간 구성원 수가 또 같을 경우는 가감할 수 있고,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또 표분석할 때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집단의 크기를 비교하는 경우. 집단의 크기는 평균값을 가지고 그 평균값에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얘가 2만큼 떨어져 있고 얘가 3만큼 떨어져 있다. 얘가 평균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쪽이 훨씬 더 규모가 큰 집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3배만큼 큰 집단, 여기는 2배만큼 예를 되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행태를 하게 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예외가 구성원 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평균값이 같아 버리면 구성원 수에 대해서 이걸 관계를 따져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집단 크기를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평균점수가 똑같다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얼마만큼 규모가 큰지 여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 거리, 여기서 여기 거리가 똑같이 2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규모가 큰지 여기 규모가 큰지는 구체적으로 비교해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이런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문제 풀어보면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사회적 소수자 2024년도 수능 8번 문제, 첫 번째, 각국에 사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취업시장에서도 카페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지금 착각하기 쉬운 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3점으로 배정된 것 같은데, 취업시장에서 이러니까, 카페에서 이러니까 지금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기준이 나이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것은 나이로 여러 군데서 받았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만 해당됩니다. 국에서 살고 있는 1민30 B는 민족적, 인종적 특성 두 가지입니다. 민족, 인종 이렇게 모두입니다. 권력의 열쇠는 중첩되어, 이런 것은 A는 하나밖에 없고 B가 오히려 중첩되어 두 군데에 중첩되어 있죠. 둘 다 고정관념으로 인해 차별 대상이 되고, 4번 식별 가능성, 나이도 마찬가지 식별 가능해집니다. 그렇죠? 민족, 인종도 마찬가지 식별 가능성이 되고, 그래서 모두 해야 됩니다. 기속적, 나이, 민족, 인종 이런 것들은 다 기속 지위와 관련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 그래서 이제 사회적 소수자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성불평등에 대해서 2024년도 수능대비 10월 15분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이 경우도 마찬가지, 아까 잠깐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평균값이 지금 제시되어 있죠. 그러면 남녀 각 연도의 연령대별 남성 근로자 수가 모두 같다. 그러면 모두 숫자가 같다는 것은 이쪽 숫자가 같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 이 규모와 이 규모를 어떻게 찾아내느냐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얘는 지금 3,800에 200만큼 떨어져 있고 얘는 3,800에 300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얘가 규모가 3배가 더 크고 얘는 2배 이 얘기입니다. 그렇죠? 3과 2, 3대 2 이런 형태로 먼저 이렇게 표시를 다 해놓습니다. 자료값을 표시를 다 해놓고 해보면은 이제 쉬워지죠. 그러면 1번 2000년에 월총 임금 총액은 20대 남성 근로자가 50대 여성 근로자, 20대 남성 근로자 3,000 곱하기 3이죠. 규모가 3이 되니까. 그래서 9,000이 되고, 50대 여성 4,500 곱하기 2. 그래서 1번이 같다. 정답이 됩니다. 그죠? 2번. 이 계산 방법은 지금 이렇게 하도록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의 유형에 대해서 문제가 24년도 수능 17번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A는 최소한의 생계유지, 그러면 절대 빈곤에 해당되는 것이고, B는 사회 구성원 다수가 누리는 생활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B가구,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거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상대 박탈감은 둘 다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A만 느끼는 게 아니라 둘 다 느낀다.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상대적 빈곤을 하지 않고 중위소득의 50% 미만이 그 기준이 된다는 것. 구성원의 소득 분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기준되는 것은 상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것이죠. 경제 성장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절대 빈곤은 경제 성장하고 굉장히 관계 깊지만 상대 빈곤은 경제 성장하고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상대적 빈곤선이 절대 빈곤선보다 높다는 얘기는 이 상대적 빈곤이 이만큼 이렇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우 절대 빈곤선이 여기 아래쪽에 있죠. 그러면 이 절대적 빈곤에 해당되는 이 A는 모두 B에 포함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 개념들, 절대적 빈곤이 뭔지, 상대적 빈곤이 뭔지, 이런 개념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